공적 마스크 판매가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약국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관내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하는 방법까지 내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마스크 구매 행렬이 이어지는 상황에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광고하면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적도 보건용 마스크 기능도 없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최근 택시 내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한시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초단체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힘내라 해운대를 주제로 화훼 농가 살리기와 클린존 이용하기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한 지 닷새가 됐습니다. 약국이나 우체국 등 판매처에 마스크를 사러 간 주민들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지자체별로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한다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을 돌아보니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판매 시작 30분 전 약국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줄을 서고 다리가 아픈 할머니는 의자에 잠시 걸터 앉습니다. 사람 많이 있는데 가지 말라고 맨날 방송에 하는 거 그 말인데 이렇게 사람을 1시간씩 맹게 세워놓게 맹기느냐고. 1시에 오라 그러는데 벌써 줄 서 있으면 어떻게 판매량이 있는데 줄 섰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줄 서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후 1시 마스크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약사가 들어오는 손님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한 후 전산에 입력해 판매 가능하다는 알림이 뜨면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구매 가능 날짜나 대리인 수령의 기준을 잘못 알고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요거 생일인 줄 알았지. 생일로. 내년으로 와야죠. 평일에 일을 하고 그래갖고 제가 대신 사다 놓으려고 했죠. 그러는데 뭐 안 된다며. 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스크 판매 시간이 달라 약국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주민이 많은 상황. 일부 지자체는 관내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한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약국별로 돌아보니 지자체가 공지한 시간과 차이가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양천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이곳은 불과 10m 이내에 이렇게 약국이 3군데나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약국들도 제각각 상황이 다르다 보니 결국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간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하루 조금 조리 시달리다가 밥 좀 먹으려고 하는 시간에 무슨 구청 직원들도 아니고 약사들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1시, 5시간. 카톡방에 난리 났어요. 여기더니 2시, 나는 2시밖에 못 판다, 3시밖에 못 판다. 약사들이 다 그 개인 사정이 있는 건데.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상황이 3시였다가 또 4시에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별 판매 시간을 계속 수정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컴퓨터가 익숙치 않아 결국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는 방법을 택합니다. 아니 그렇게 돌아다니게 보는 거 약국이 마당 틀리다 가더라고. 시간이. 혹시나하고 발품을 팔아야 얼른 사지. 약사들의 피로감은 누적됩니다. 아시는데 아셔도 불안하니까 판매 시간 통일도 결국 무용지물이 된 셈. 지자체는 약사회와 협의해 시간을 통일하고자 했지만 필수가 아닌 권고 사항인 만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 100군데 정도는 1시, 5시를 고수하실 것 같고 지금 자율로 한 80개가 가실 것 같아요. 15군데 자율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약사님들이 이제 나도 그럼 자율로 그렇게. 근데 약사님들은 각자 개별 상황들이 있으시니까. 마스크 오부제 시행의 보완책으로 판매 시간 통일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지자체. 하지만 시시각각 상황이 달라지면서 약국들도 결국 자체 판매 시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주민들은 마스크 판매처를 찾아 헤매고 긴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직 긴 줄을 서거나 마스크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광고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마스크는 광고와 달리 인증을 받은 적도 기능도 없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부산의 한 업체입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마스크를 만들어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일반 마스크입니다. 이 업체는 항균 원단으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를 항균 마스크로 허위 광고에 적발됐습니다. 실제 이들이 마스크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을 막아준다는 광고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거 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에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 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하고 의약 외품이라는 표시와 함께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투명 비닐에 5매에서 10매씩 소분 포장해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는 2월 초부터 지금까지 6만 1천여 매, 1억 5,7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 마스크를 허위 광고한 업체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 사태, 부산시는 마스크 제조 판매 업체의 불법 유통, 판매 행위 단속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한편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취약계층이나 의료진 등에게 양보하는 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실한 사람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게 보건용 마스크는 되도록 사지 않겠다는 건데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 모두 검은색 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구매를 자제하는 양보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우리 교육청 직원들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양보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아 주어 교육청에서 면 마스크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양보운동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합니다. 각종 SNS에선 관련 해시태그와 인증샷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 먼저라고 적기도 하고 일부러 면 마스크를 여러 장 샀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양보를 제안하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양보운동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당연히 취약계층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쪽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먼저 양보를 해서 안전한 젊은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가면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많이 좋겠고 나도 이러지 않았으면 좀 양보도 하고 싶고 그런 처지인데 좀 많이 부탁드리면. 반면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당장 마스크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제가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거 먼저 사고서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뭐 엄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도 써야 되니까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자는 취지에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 양보운동이 마스크 대란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의 슬픔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겁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고인과 작별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유일의 화장장인 명복공원. 정규 운영이 끝나는 오후 4시 이후에야 코로나19 사망자들의 화장이 시작됩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 곳인 만큼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인의 시신은 수의 대신 특수 처리된 비닐백으로 밀봉돼 안치실에서부터 화장장까지 그대로 옮겨집니다. 유족이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임종도, 화장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인원만 그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관하실 분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금 제공이 되면은 그거를 입고 오시는 분만 화장동까지 내려가고 요 밑에까지는 저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추스르기 어려운 유족도 방역에는 적극적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장례 전 화장 방침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화장동에는 꼭 필요한 한 명만 동행하고 혹시 모를 감염을 우려해 빈소도 차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위기,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철통 방역 속에 쓸쓸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시는 또 신천지 창립일인 3월 14일 혹시 있을지 모를 집회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시의 올해 추경은 2,500억 원 규모. 먼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5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는 1,500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청소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에 30억여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긴급 추경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야말로 생존 추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신천지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4일 신천지 창립일을 맞아 신도들이 다수 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 내일은 그 경찰과 우리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합동으로 계속 순찰을 해서 집회를 못하게 하면 부산 지역 17,000여 명의 신천지 신도 가운데 5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택시 안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며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의 식당과 가게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라진 졸업식에서부터 입학식, 심지어 결혼식까지 줄줄이 취소되며 꽃소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90여 개의 농원이 밀집해 있는 석대 화훼단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이맘때쯤이면 지금 인도로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할 만큼 그렇게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부산 시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텅텅 비어 있죠. 어려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청사 앞마당에 꽃 직거래 장터를 2차례 열었던 해운대구. 이번엔 화훼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힘내라 해운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과 같이 화훼 농가를 찾아뵙고 한번 힘을 쏟아붓고 화훼 농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확진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게 방역을 완료한 후 클린존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해운대구에서는 이렇게 클린존 매장 이용하기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건 구입에서부터 점심 식사, 커피 한 잔까지 중소상공인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매출은 매출대로 또 바닥이죠. 그리고 또 확진자가 이렇게 다녀간 점포에는 반품을 하는 등 심리적인 불안한 그런 마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이 끝난 클린존 가게는 다시 방문하셔가지고 제품을 많이 구입해 주시면은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한숨을 좀 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라 해운대 릴레이가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처럼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도 봄을 안겨주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로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도구 복례시장도 상인회비 면제에 동참했습니다. 복례시장은 180개 점포 160만 원 상당의 3월 한 달치 상인회비를 면제할 예정이며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4월 상인회비 면제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남항시장도 상인회비 면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내 전통시장 216곳에 대한 방역 작업이 13일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극복과 상권의 조기 회복을 위해 지난달부터 상인연합회와 구군 전통시장 상인회가 함께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방역 작업에는 구군 보건소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방역단, 주민 자율 방역단 등도 참여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또 상인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편 시장 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영양관리를 위한 집콕 영양관리 가이드를 만들어 배부했습니다. 교육청은 개학이 미뤄진 기간 동안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만들 수 있는 초간단 건강 요리 레시피를 비롯해 생애 주기별 영양식 등 다양한 자료를 제작해 안내했습니다. 이번 집콕 영양관리 가이드는 교육청 홈페이지 가정학습 코너와 다모아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 선정을 위해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인 경선 방식으로 김시형 중구의회 의원과 장일혁 선한노인복지센터 대표가 경선을 치릅니다. 미래통합당은 권형란 신창요양병원장, 윤정훈 중구의회 의원, 최진봉 전 중구의회 의장 등 3인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양당 모두 다음 주 중 경선을 마무리 짓고 후보자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안풍 전 민주평화당 중영도구 지역위원장도 무소속으로 등록했습니다. (3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14일 토요일 부산은 오후까지 구름 많이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최고기온 13도로 평년에 비해 다소 낮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며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음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16일까지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춥겠으니 두툼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